네,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코치님하고 코칭 활동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코치. 제가 사실 서두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 전세 사기 사건, 특히 인천이 심하다고 하고 서울 강서구도 심하다고 하는데 그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뭐 전세 문제 때문에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정부도 고민하고 있고 하는데, 저는 이 전세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가 코치님을 모신 이유가 이 많은 젊은 분들이 왜 이렇게 전세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게 됐을까? 사기 아닌 사기죠. 어떻게 보면 뭐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럴 때 좀 더 옆에서 누군가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시세랑 비교도 해주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것도 조언해주고, 금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사회적인 관행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누군가가 옆에서 그 코치를 해줬으면 실제로 시세가 3억짜리 집에 전세 2억 9천, 2억 8천에는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 많은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실 때 보면 70% 이상은 절대 넘기지 말아라, 시세에. 얘기하면 3억이면 70%면 2억 1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은 그 말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동산 업자들의 공인중개사들 같이 가담하신 분들에 속아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뭐 못 갚을 사람 아니에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코치가 진짜 인생에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이영석 코치님이 나오셔서 코칭이 뭔지, 왜 코치를 받아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자, 코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제가 좀 잠깐 아까 쉬는 시간에 좀 여쭤봤잖아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 할 때는 좀 코치 비용이 좀 비싸고, 중소기업은 좀 싸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익적인 목적으로 네네. 하시고, 그러시군요. 자, 근데 코치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사실은 코치는 뭐 제가 제 후배한테도 해줄 수 있고 제 자식한테도 해줄 수 있는 건데, 그게 꼭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이 없이 코치라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제 많습니다.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코치협회 산하에 한 12,000명 정도 코치가 등록하고 활동을 하시는데요. 네. 그보다는 실제로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코치라고 얘기하시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자격증이 왜 필요하냐라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멘토링, 아니면 일에 대해서 내가 했던 어떤 컨설팅, 그러니까 컨설턴트나 멘토의 역할로 얘기하는데 그 용어 자체를 불리는 거를 나 코칭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칭은 아마 보다 내가 뭔가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스스로 알아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하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고객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그 다양한 질문의 기술도 필요하고 고객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어떤 자격증으로 교육과 스스로 이제 하는 거를 정해놓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격증으로 이제 일단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가 것들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럼 네네. 어떻게 좀 나눠집니까, 자격이? 일단은 그 한국코치협회하고 국제코치연맹하고 이제 두 가지 자격증을 부여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근데 네. 일단은 각각 3단계씩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국제코치연맹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ACC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그 최초 이제 입문 코치가 예. 되겠는데 60시간 이상의 코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객하고 코칭 돈을 이제 받고, 아니면 돈 아닌 다른 리워드 대상을 받고 진행을 하는 걸 100시간 이상 진행을 해야지 코치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네, 그래서 거기서 시험을 봐서 코치에 대한 필기 시험도 보고 실기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 대한 부분 합격이 돼야지 ACC라는 자격증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PCCC고요. 이 PCCC가 이제 전문 인증 코치라고 프로페셔널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는데, 이건 이제 교육 자체도 이제 125시간을 이수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고객과의 만남 코칭 시간도 500시간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모든 코치들이 이제 꿈꾸는 이제 마스터 코치라고 하는 MCC 단계를 가려면 이제 200시간 이상의 코칭 교육, 그리고 2,500시간이라고 하는
고객하고의 코칭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잠깐 저기 표를 보면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표를 보면 제일 오른쪽 이제 중간에 있는 게 ACC가 이제 저기 국제 자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예 들어가려면 아예 60시간 교육받고 그렇습니다. 코칭도 한 100시간 정도의 경험이 있어야지 시험을 그때 응시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긴다. 네네. 이런 말씀인 거고 KAC는 이제 우리나라 코칭 자격인 것 같은데 네. 저건 아마 20시간을 교육 기본적으로 받고 50시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딱 저기네요. 한 2배 정도 약 반 정도 되는데 50시간에 아니 근데 교육을 내가 궁금한 게 20시간 받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교육 프로페셔널인가? 이거 교육 받으실 때는 또 125시간 뭐 50시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 앞에 받은 교육 시간도 인정해 줍니까? 네, 그 시간도 같이 인정받게 되는 거죠. 아하. 전체 총 교육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총 교육 시간. 근데 저거는 이제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 시간 이상의 시간을 대부분 코치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코치분들 자체가 성장에 대한 욕구가 되게 크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에 많은 시간과 또 돈도 많이 투자하시고 그쪽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본인들 모습을 그리시기 때문에 단순히 저건 기준이고 시험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이고 그보다 많은 시간을 해야 코칭 된다. 연습도 하고 교육도 받으시고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코칭 시간이란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운전면허로 얘기하면 연습 주행을 해야지 저만큼 해야지 그 자격이 생긴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유,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격증을 받으시려면 한 50시간이면 1시간씩 만난다고 하더라도 한 5시간씩 한 5시간을 한다고 해도 한 10분을 하고 이야기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고 국제 자격으로 한 100분 정도를 만나야지 이게 뭐 이야기가 20분 정도 되네요. 20분 정도 만나야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봐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쉬운 자격이 아니네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코칭 네. 아까 이제 50시간을 얘기했지만 한 고객하고 50시간 동안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30분 얘기할 때도 있고요. 예, 예. 좀 많이 얘기하면 1시간 반에서 또 2시간도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럴 경우들이 고객이 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랑 코칭 대화 해요 하면서 계속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보통 한 고객하고 만날 때 빠르면 2주에 한 번 정도 예. 아니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예. 그것도 이제 5회차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사전에 계약을 합니다. 뭐 10회차도 계약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 텀 자체가 대부분의 저 교육 시간을 놓고 보면 50시간이면 50시간 정도면은 하루 24시간 한 달 정도 하면 되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고객도 만나고 오렌지 해야 되니까 어떤 때는 뭐 6개월 안에 할 수도 있고 근데 6개월은 너무 빠르고 실제로 한 1년 이상씩을 각각을 바라봐야지 준비를 되는 해야 그래서 KPC라고 하는 프로페셔널을 달려면 한 2년, 3년 정도는 기본으로 보통 하셔야지 아마 시험에서 원하시는 성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자격증 따기가 참 어렵네요. 근데 12,000명이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코치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12,000명이나 된다고 하니 이거 참 제가 볼 때는 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자, 근데 코치는 어떻게 보면 훈수 두는 것라고 이제 표현을 좀 제가 해보면 잘하는 코치는 어떤 코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컨설팅을 받는다, 이 코치님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코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잘하는 코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조그만 일을 하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어떤 코치가 잘하는 겁니까? 코칭은 잘하는 코치는 어떤 코치예요? 어떤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코칭에 대해서 그걸 역량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개인적인 역량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고객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적극적 경청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적극적 경청이 이루어지려면은 단순히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로 표현하지 않은 것까지 그 사람의 표정과 언어까지 보면서 저 사람이 진정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전적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였구나를 대화와 함께 같이 알아내야겠죠. 그래서 그런 적극적 경청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고객의 삶에 대한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공감 능력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저같이 이제 50 넘은 중년 고객 남성분들이 공감 능력이 의외로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여성분보다. 그래서 이런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공감을 통해서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더 깊게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객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질문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린 질문 보따리라고 보통 코치들은 얘기하는데 예. 내 질문 보따리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질문들과 해당되는 것들을 공부하고 정립해놓고 준비하고 코칭에서 이제 활용하게 되고요. 아까 이제 중립적인 태도를 얘기 드렸는데 비판단한다. 내가 고객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런 걸 원할 거야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얘기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수용해 줄 수 있는 어떤 비판단적인 태도가 필요하고요. 코칭 대화는 목적 있는 대화거든요. 그래서 목적 지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들어주고 대화라는 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가지고 있는 대화이기 때문에 목적 지향을 역량을 가지고 있는 코치가 좋은 코치고요. 그리고 창의적 아까 얘기 드렸는데 창의적으로 고객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게 창의력을 촉진시켜주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과 코치 간에는 긴밀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얘기에 대한 비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본인을 개발하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좋은 코치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8가지, 10가지 중 8가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눠봤는데 적극적으로 들어야 된다. 이게 듣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경청이라는 것은 뭐 모든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를 잘 살펴야 된다고 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궁예의 간시법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많이 표정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를 테니까 그다음에 공감해 준다. 근데 이 공감해 주는 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감이란 게 내가 경험해 보거나 아니면 같이 뭔가 무엇을 같이 경험해 보거나 아니면 내가 경험해 봤거나 같이 경험해 보거나 아니면 같은 어떤 시간적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같은 이 테두리 안에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같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공감이 되는데 공감이 돼요? 그래서 그런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코치님들이 다양한 수련을 좀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수련이라고 불리는 능력인데요. 수련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종교적으로 참선이라고 얘기하는 뭐 것처럼 그런 선 뭐 이런 거 그렇죠. 떠오른다. 그런 부분도 참여도 하시고 예. 스스로 고객의 다양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예, 예. 책으로도 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야. 일단은 있는 그 문제 자체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아유 힘드시겠네요가 아니라 힘드시 것 자체가 아니라 그 힘든 자체에 내가 함께 가는 코치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멀찍이 바라보면서 아유 힘드시네요. 이거 어떻게 해요라고 그냥 얘기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든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당장 어떤 게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보다 그 안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거를 함께 해결해 이 사람이 나랑 함께 있다라는 걸 느껴주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코치들이 하게 됩니다. 야, 이거 뭐 말씀 듣다 보니까 코치가 거의 아버지나 형 같아. 형이나 누나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역할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질문 기술은 그러겠네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질문 기술이 좀 좋아야 되고 불필요한 질문. 그다음에 이제 비판단적인 태도. 본인의 주관적인 거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 그다음에 목표는 뭐 당연한 것 같고. 근데 창의성이 있어야 됩니까? 코치도? 아니 코치는 뭐 옆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서 보면 알아서 본인이 창의성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코치가 창의적인 부분을 같이 있어야지 질문 자체도 창의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을 촉진시켜 준다는 게 왜냐하면 코치가 창의적이지 못해서 관점을 바라보면 그럼 충분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럼 좀 더 하고 싶은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본다면 이번 어떤 거 해볼까요? 뭔가 내가 고객이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면서 내가 그의 창의성을 보다 돋궈줄 수 있게 코치 역시도 창의적으로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부분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함께 알아야지 그래야지 고객이 창의력이 됩니다. 실제로 코칭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코칭을 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고객님들도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질문으로 창의적인 거죠. 그럼 예전에 하셨던 부분이 비슷한 사례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결하곤 하셨어요? 라든지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창의력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코치도 경험을 하고 그 사람을 돕아주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아 그런 분도 계시겠네요 진짜. 아이 뭐 내가 그거 들으러 그걸 코치 받으러 왔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이러신 분도 실제로 있겠네요 현장에서는. 있죠. 아하. 야. 그다음에 이제 기밀성 이건 이제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오고 가고 할 테니까 보안을 지켜야 되는 그런 아주 것도 중요한 있고, 예, 얘기입니다. 그런 거고. 예. 그다음에 전문성과 신뢰성. 아 이것도 코치님이 좀 전문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말을 듣지 아니면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코치님이 지금 야구도 못한 사람이 나한테 야구를 가르쳐 그러면 선수들이 그 잘 안 들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9번째 10번째 적응성과 뭐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인데 코치는 뭐 적응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임원도 만났다가 중소기업 직원도 만났다 뭐 이러다 보니까 적응이 돼요, 그게? 코치님들 자체가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요새 네. 또 이제 젊은 세대 분들도 코치로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제 전문 코치 인증 자격을 따시고 코치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삶 자체가 디지털로 빨리 순환이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조직에서 갖고 있는 조직에 대한 문제, 요즘에 뭐 MZ도 있고 뭐 하지만 여러 가지들 파생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용하고 빨리 적응해서 고객이 가지고 갈 수 있으려면 코치 역시도 노력을 해줘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젊은 세대 같은 경우 아직 내가 상위 시니어 레벨이 아닌데 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코치가 역량을 키우고 공부하고 알아야지 경험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 아까 공감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해결해 나가는데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성, 적용성 그 부분은 또 실제로 고객의 문제 해결에 되게 중요한 우리 코치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제가 갑자기 질문지 없는 거 생각이 나 갖고 이제 제가 이런 질문 잘하니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꼰대라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30 중반, 40 중반, 40 초가 인생을 뭘 한다고 50, 60대 사람한테 인생의 조언을 하지? 뭐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까 젊으신 코치들도 많이 계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 대가 박사여서 뭐 40 대, 50대 박사 아닌 분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코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자기 계발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걸 코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코칭에 대해서 아까 이제 다양한 질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 해당되는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진정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느끼는 거에 대한 공감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움 주는 다양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그 질문을 통해서 같이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사장님인데 아니 지금 사원밖에 안 됐던 친구가 지금 코치라고 해서 나랑 코치를 어떻게 해줘?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비즈니스 그 상황 봤을 때는 공감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가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는데 함께 해주는 거는 그 사람의 경력과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음흠. 물론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직접적인 아까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요할 때는 어려울 수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서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코칭을 하는데 꼭 그 나이에 대한 제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하, 제가 너무 꼰대 같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강의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보면 아주 젊은 여자분들이 그런 40대, 50대 분들한테 뭐 무엇을 바로 세워야지 뭐 리더가 제대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경험성과 이게 막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약간 꼰대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예. 그런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지도자하고 여자 리더가 있을 때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군대 갔다 왔어? 뭐 이런 얘기도 남자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자분들한테. 네네.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에 대해서 뭘 안다고 얘기를 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런 코칭을 받는 사람 자체가 마음을 완전히 열린 마음 갖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지 아까 이제 변화 의지를 얘기 네. 드렸는데 마음이 열려 있어야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의 마음을 열어서 고객과 우리 피코치 고객과 코치와의 관계에 하나의 서로 간에 같은 공간에 있게 만드는 것이 코치의 또 중요한 역량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우문을 했기 때문에 코칭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문 받으신 분들은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코칭을 통해서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은 스스로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코치는 그런 고객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과 그다음에 또 그 안에서의 성취 그리고 그가 이루어온 어떤 경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또다시 자기가 감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지식적이나 다양한 부분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코칭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반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배움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치 역시도 코칭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이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보다 많은 것을 얻어간다. 그렇게 느끼곤 합니다. 네. 아하, 그렇군요. 근데 혹시 뭐 하시다 보면 기억에 남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네. 근데 사례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이제 고객과의 비밀 유지 아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긴 뭐한데요. 예. 그런 거겠죠. 대부분의 코치들이 어떤 기억에 남는 코칭이라고 그러면은 고객이 스스로 어떤 본인의 문제에 대한 부분과 어떤 자각을 통해서 관점을 전환을 통해 가지고 서로 자각하고 거기에 문제 해결에 다가가는 그 순간, 모멘트 오브 트루라고 하는 그 순간에 다가갔을 때 그때가 희열이 된 코치들이 크겠죠. 그런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또 이 우문을 했습니다. 기밀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사례를 여쭤봐서 이거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 코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지어가면서 생각나는 게 영화 인턴이 생각나요. 이 인턴에 딱 예. 그런 부분이 생각나는데 개인적으로 코치 활동을 시작하게 된 뭐 계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다 좀 다양한 영역에서 좀 나가보고 싶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창업도 스타트업으로 정부 지원금도 받고 창업도 했고 그 뒤에 컨설턴트나 컨설팅 강의, 뭐 멘토링 등을 해왔는데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받으시는 분들이 그때는 너무 좋아하시다가 실행으로 옮기시지 않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 자체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동기 유지라고 그걸 지속해 내는 능력들이 약해지는데 실제로 코칭을 통해서 하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자기가 자각해서 자기가 방법까지 만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행으로 가서 실제 변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변화하고 그리고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타인의 변화와 성장에 함께하고 싶어서 코치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 저희 시간 30초뿐이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코칭 활동 하시거나 코치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짧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이제 대화 중에도 얘기 드렸지만 코치와 그다음에 이제 고객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관계 그리고 열려 있는 마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사로서 코치를 만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함께 내가 그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이뤄가기 위해서 코치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이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